우리나라에서 중대형 세단은 30년 넘게 사회적 성공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사랑받아 왔는데요. 이제 그 인기는 SUV의 실용성에 점점 밀려나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형 세단은 전년 동기 대비 10.5% 판매가 줄어든 반면 SUV는 6%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미 자동차 보급 대수가 2,400만 대를 넘어선 데다 레저와 차박 문화가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람이 적은 곳으로 여행을 떠난 비율은 7.1% 상승한 65.5%로 증가했습니다. 차박이나 캠핑의 수요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최근 중형 SUV뿐만 아니라 경차 시장에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엔트리카로 출시한 경영 SUV도 출시되자마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전 계약 첫날 18,000대를 기록하며 이른바 대박 상품으로 떠올랐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경차 판매량은 감소세를 타고 있었고 지난해에는 10만 대 이하로 떨어진 상황. 기아 레이만 판매량이 30% 가까이 증가하면서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SUV 차량을 선호하는 분위기 속에 이번 경영 SUV의 출시는 과연 시장의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UV가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에서 경차는 단종되거나 외면받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새로운 도전장을 내민 차량이 등장했는데요. 경차 SUV가 국내 최초로 출시됐습니다. 판매 방법, 소개 방법까지도 MZ세대에게 꼭 맞는 새로운 시도를 펼쳤죠. 새로운 엔트리 SUV, 과연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오늘 BJ 라이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석 자동차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칼럼니스트 나윤석입니다. 네, 그리고 임원식 기자도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TV 임원식 기자입니다. 네, 저희가 이 뒤에 보시면 화제가 되고 있는 H사의 경차 SUV가 있는데요. 디자인 너무 예쁘고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차인데 SUV란 점이 참 특이한데요. 놀랍게도 판매 첫날부터 돌풍을 일으켰다고 하더라고요. 업계 분위기와 상황은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지난달에 대통령께서 이걸 1호차를 딱 받으셔가지고 직접 이 청와대 경내를 계속 시승하면서 신뢰도 넉넉하고 승차감도 좋다. 아무래도 좀 이 가성비나 실용성적인 측면을 이제 좀 얘기하신 것 같은데 방금 이제 MC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냥 한눈에 봐도 생각보다 되게 볼륨감 있고 차가 너무 이뻐요. 그냥 사고 싶어요. 그냥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제 특장점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냥 이쁘다. 그래서 이 첫날 사전 계약이 이제 18,000대 넘게 팔렸어요. 이게 이제 가장 이 자동차 사전 계약으로는 기록을 이제 경신한 건데 이전에 그 2019년 11월에 출시한 이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한 17,000대 정도 팔렸으니까 정말 인기가 어마어마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경차의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포함해서 다양한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이건 구체적으로 좀 적어왔는데 사실 저도 경차를 일반적으로 잘 이렇게 구매한다는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혜택이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일반 차량에 비해서 이 취등록세의 경우에 한 7%가 할인이 된다고 한다면은 경차는 이제 4% 정도. 그다음에 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연간 10만 원 정도로 일본 승용차의 한 5분의 1 정도, 그 정도 싸고요. 네. 또 유류세 환급 제도로 있어서 이 기름값도 싸고 고속도로 통행료 같은 경우도 이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뭐 여러모로 합리적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경차만의 혜택이 이번 H사 차량의 인기와도 맞물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그동안 경차의 존재가 조금씩 희미해져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차라고 하는 차종에 특별하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SUV라고 하는 21세기 초 자동차 시장의 대세에 힘입어서 경차가 다시 한번 자기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제 어떤 사회적인 효용을 발휘할 수 있다면 혜택도 주어지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경차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경차라고 부를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크기의 차량을 경차라고 부를 수 있나요? 이게 다 자동차 관리법이라고 하는 법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갖다가 경영, 소형, 중형, 대형, 요 승용차 기준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경차가 되는 기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차의 배기량, 엔진이 1000cc 미만이다.
그리고 차의 크기가 길이는 3.6m, 폭은 1.6m, 그리고 높이는 별로 상관없겠지만 2m. 그래서 도심에서는 사실은 가장 비싼 이 자원이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도로에서 면적을 가장 조금 차지해라. 그러면 혜택을 줄게. 그것이 경차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법적인 규정을 봤을 때 이 H사의 차량은 경차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꽉 찼습니다. 아, 네. 이게 지금 보면은 길이에서 5mm 남고요. 폭도 5mm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높이는 조금 여유 있어요. 뭐 제 키가 2m는 안 되지만 하여튼 2m에서 좀 넉넉하게 있지만 실내 공간은 충분히 나오는 SUV 사이즈이고, 그래서 이 차는 경차가 누릴 수 있는 공간적인 혜택은 끝까지 다 만끽한 차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SUV가 인기를 얻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선호하는 차량이 점점 중대형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에서 이 경차의 등장이 굉장히 도전적이라고 느껴지거든요. H사가 이런 시도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점점 더 자동차의 활용도, 공간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요구하는 취향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좀 차 크기에 비해서 더 많은 공간을 꺼낼 수 있는 SUV, 그리고 기왕이면 큰 차, 이런 쪽으로 차량들이 몰려가는 이러한 이제 세그먼트가 어떻게 보면 다양하지 못한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차가 커지다 보니까 오히려 경차하고는 충분한 간격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경차가 만약에 그러한 공간성과 활용성을 제공할 수 있다면 여기는 또 독보적인 시장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이 이제 가능성으로 보인 거죠. 네. 또 제가 놀랐던 점이 이 차량이 온라인으로 판매됐다는 점인데요. 아니, 옷도 아니고 이렇게 온라인에서 차량을 판매하고 구매한다는 점이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보통 이제 엔트리카 이러면 젊은 세대, 요즘 말로 하면은 뭐 2030, 또 MZ 세대를 겨냥한 건데, 이 세대가 잘 아다시피 비대면 문화에 익숙하고 또 디지털,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심지어 이 자동차 시장에서도 이 중고차 시장만 해도 지금 미국 같은 곳에서 굉장히 온라인으로 거래가 활성화가 돼 있고, 그런 회사가 뭐 시가총액 한 70조를 바라보고 그렇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이런 시간, 장소의 제약 없이 차량 구매를 이렇게 원스톱으로 가능하고, 또 이것이 이 오프라인으로 어떤 그 팔면서 생긴 어떤 그런 비용을 오히려 차값을 좀 깎고 성능을 더 개선시키는데, 이런 면에서 어떤 젊은 세대 취향을 제대로 좀 저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실제로 메타버스는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계속해서 이야기되는 분야잖아요. 자동차 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실제로 메타버스가 적용되고 있는 분야들은 자동차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객을 상대로 하는 것이 이번에 처음 보였다 뿐이지, 자동차를 설계할 때는 보면은 다 만들어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상현실 내에서 한번 조합을 해보고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모양은 어떤지 이런 거를 다 보기도 하고요. 심지어 자동차 수리를 할 때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리하면 되는지를 옛날에는 이렇게 책으로 돼 있는 정비 지침서를 봤다면 요즘은 그거를 이렇게 메타버스로 증강현실을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자동차라는 것도 이제는 IT의 한 가지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실생활은 물론 메타버스에서도 계속 접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게지만, 우리가 보통 이 집을 인테리어 할 때도 요새는 3D로 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잖아요. 네. 자동차도 말 그대로 이 캐스퍼 같은 경우는 이제 엔트리카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자동차다 보니까 무거움이 있는데, 정말 부담 없이 이제 들어가서 이 차를 내가 앞으로 몰고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걸 달아보면 어떨까, 이걸 고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의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볼 수 있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 자동차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소비자의 입장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최초 경차 SUV의 등장, 어떤 분위기인지 전반적으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무래도 차량이다 보니까 성능이나 승차감 궁금해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시승도 해봤는데요. 맞죠? 네. 네, 그러면 시승 현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떠세요? 저 앞자리에 이렇게 조수석에 앉으셨는데. 네, 우선 지금 이 디자인도 약간 파란색으로 가득한 것 같고, 생각보다 공간도 비좁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넓은 편인 것 같고,
여기 들어와 있는 것들도 깔끔하게 정돈이 잘 돼 있는 느낌? 여자로서는 되게 딱 마음에 드는 사이즈인 것 같은데 기자님은 어떠세요? 남자 입장에서? 글쎄요, 남자가 해도 제가 사실 뭐 방송에서 이런 말씀들을 그랬지만 네. 그래도 덩치가 작은 편은 아닌데 뭐 이 정도면 그래도 경차치고 넉넉하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차예요. 네. 보통 이 자동차 이게 운전자나 이렇게 동승자를 이렇게 감싸주는 네. 그런 느낌이 강한데 이 부분은 그런 걸 많이 생략했어요. 일단 콘솔을 없앴고 여기 센터페시아 앞부분에 적재하는 곳도 굉장히 넓게 되게 개방감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개방감이 확실히 있고 지금 주행을 물론 안전하게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꿀렁거림이 없이 저희가 아까 방지턱도 많이 넘어왔는데 되게 부드러워요. 스무스하고. 신기하네요. 저희가 지금 이제 이 코너를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네. 아직은 뭐 속력을 크게 내지는 않은 거지만 코너 돌 때도 크게 쏠림이라든지 몸에 무리가 가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옆에 차가 오니까 이렇게 안내를 해주네요. 사실 이런 경차에서는 이런 안전장치 같은 거를 잘 이렇게 기본 사양으로 달기가 좀 그런데 그러니까요.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런 장치들이 좀 돼 있고 또 되게 시원하게 제가 조수석에 앉아있는 입장으로는 되게 시원하게 잘 나가는 것 같거든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어떤 건가요? 일단은 제가 지금 악셀을 밟고 나가는데 네.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렇죠. 네, 이 모든 것을 다 뭐 경차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웬만한 어떤 뭐 준중형 이상급의 차들을 세단 차를 몰았을 때 느낌처럼 지금 악셀을 쭉 밟고 있는데 부드러워요. 네, 부드러워요. 이게 속도를 좀 내고 계신 거죠? 네, 일단 뭐 토크를 이제 토크 올라가는 데 있어서 네. 뭔가 이게 턱턱 걸린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이. 그러니까 정말 운전하는 입장에서도 그런데 옆에서 느끼시기에도 아무래도 되게 좀 부드럽게 승차감이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네. 싶네요. 디자인은 사실 크게 뭐 걸리는 부분이 없이 깔끔하게 들어갈 자리에 딱딱 들어가 있는 알차게 이 공간을 딱 구성한 느낌인 것 같아요. 말하자면 필요한 건 다 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뭐 있을 건 다 있는 네. 알찬 차량인데 경차인데 SUV다 뭐 이런 점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어떤 고급차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만큼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게 경차여서 싸구려 차다 이런 느낌이 되지 않게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디자인. 네. 그리고 굉장히 젊은 세대의 타깃을 맞췄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 좋아하는 이런 어떤 문을 여는 어떤 이런 선의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감성으로 채울 부분은 감성. 네. 나름의 좀 세련미도 좀 가미하는 그런 걸 좀 고민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간 활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제 시승을 하기 전에 경차라고 하니까 좀 다리도 펴기 불편하지 않을까, 이 헤드룸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공간은 너무 충분하게 활용을 잘한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알지만 제가 좀 앉은 키가 크잖아요. 네, 근데도 이렇게 그러니까요. 룸이 이 정도 있고 그게 사실 이게 경차와 SUV의 조합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SUV의 어떤 경차급 굉장히 좀 색다른 정말 조합이잖아요. 예. 근데 이 혼종이 어떻게 소화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이 H사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디자인적으로 이 시야 각도 보면 저는 경차 이러면 되게 작고 이러니까 좀 뭔가 불편하지 않아 운전하기에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했지만 생각보다는 굉장히 넓게 시야 각도 되게 네. 탁 트여 있는 느낌? 느낌이에요. 네. 그렇네요. 또 아까 저희가 이제 계속 감탄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외부 디자인. 또 외부 디자인이 예쁜 만큼 내부 디자인도 예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외부 디자인에서는 또 눈에 띄는 점들이 어디가 있었을까요? 요즘 그 핫한 드라마 있죠?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이요. 네. 동그라미와 세모와 네모가 다 들어가 있다고 저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SUV의 틀을 가진 이렇게 사각의형을 갖고 있지만 곳곳에 뭐 앞에 헤드라이트도 그렇고 차 옆면의 어떤 그 디자인도 그렇고 이렇게 굴곡지게 동그라미 이렇게 해가지고 차의 어떤 볼륨감을 높였고 그러면서도 경차다움에 어떤 이런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전방에 이렇게 쏠리는 디자인으로 해서 좀 뭔가 역동적인 디자인, 좀 다이내믹한 느낌을 주고 그래서 참 제가 너무 이게 되게 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예. 오징어 게임의 그 오, 세모, 네모. 예. 활용하지 않았나. 네. 네, 그러니까요. 또 이 차량을 봤을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각보다 큰데 또 다른 소형 차랑 비교를 하면 옆에 세워두면 진짜 크기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아마 짚어주신 이 볼륨감? 디자인을 좀 둥글둥글 예쁘게 좀 부피감을 키워 보이게 만들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이 차 하면은 저 헤드라이트 부분이랑 뒤에 후미등 부분 디자인이 또 눈에 띄잖아요. 그렇죠. 동글동글하니. 네,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전조등과 후미등이 위에는 방향등이 이렇게 날렵하게 네. 정말 아까 말했던 그 삼각형을 맞아요, 형성할 정도로 날렵하게. 날렵하게 요즘 이제 트렌드가 좀 그러니까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마치 그 자동차 타요 버스처럼 네, 그 너무 자동차 귀여워요. 눈을 앞뒤로 이렇게 형상화한 것처럼. 네, 그래서 자동차 자체가 주는 어떤 그 이 SUV 경차가 주는 스포티함, 네, 그 스포티함을 구현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 적재 공간도 무리 없이 짐을 실을 수 있을 정도로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뭐 보통 이제 골프백이 몇 개 들어가느냐 저기 하는데 생각보다는 제가 보기에 이제 골프 이게 폴딩으로 이렇게 접으면은 뒷자리를 접으면은 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인데 네. 역시나 또 이게 경차치고는 굉장히 넓은 적재 용량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경차다 보니까 안전성에 있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뭐 준비된 장치 같은 게 있을까요? 이 차가 경차치고는 어찌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필요 이상으로 에어백이 많아요. 7개나 장착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것은 다 갖췄다는 게 단지 그냥 자동차의 성능이나 어떤 뭐 이런 공간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안전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네,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승차감이 생각보다 안정적이더라고요. 네. 어떠셨어요? 저는 경차 하면은 뭐 이전에 뭐 다른 이제 경차도 타보면 느끼는 게 확실히 코너 돌 때 약간 꿀렁꿀렁한 느낌. 아 이러다 차 뒤집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생각보다 이 그 운전대도 좀 묵직함이 있고 이 코너를 돌 때도 되게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기대보다는 확실히 네, 이상이다. 맞아요. 네, 저는 그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나윤석 칼럼니스트도 실제로 시승해보셨잖아요. 예, 지금 제가 경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모델을 시승을 하면서 딱 찍어놓고 봤던 장면이 있어요. 네. 제가 보통 경차에 사람을 태우면 미안해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뒷좌석에 사람을 태우고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입니다. 뭐 앞좌석은 그냥 평범하게 잘 넘어가는데 뒷바퀴가 넘을 때는 뭐 뒷사람이 한번 이렇게 들렸다 떨어지는 그러한 이제 그 치받는 승차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델은 타면서 이거 능청 맞을 정도로 잘 넘어가네. 그래서 이 차는 승차감에 관해서는 경차에 미안함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었다. 또 모닝 레이 이런 대표적인 경차들이 있고 또 소형 SUV 하면 베뉴 모델도 있잖아요. 이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실제로 봤을 때도 이제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소형 SUV의 막내 모델인 베뉴. 베뉴는 이제 엔진 배기량도 크고 실내도 크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장비 수준에서는 이 새로 나온 이 H사의 캐스퍼 모델이 훨씬 더 위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게 그냥 이렇게 차의 깍두기 크기만 가지고 이렇게 차의 급을 정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그러니까 이 차는 여러모로 이제 가격도 높지만 사실은 만족도도 더 높을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구매 비용은 높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운영비는 경차가 주는 그 절대적인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될 거냐, 그걸 잘 생각하실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동안은 옵션 하면은 그냥 자동차의 단가를 높이는 하나의 저기죠. 사실상 옵션이라는 것이 그 단어와 다르게 굉장히 물며 겨자 먹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았어요. 네. 그런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니 경차인데 이 정도 성능이 그냥 기본으로 장착이 돼 있네. 이거 자체는 정말 옵션에 대해서는 어떤 새로운 정의를 또 내렸다고 저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또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첫 번째 이제 성과물이기도 한데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 건가요? 이게 또 자동차 산업이 사실 많은 일자리를 갖고 있지만
이 노사 갈등이 굉장히 심한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참 이게 기업 입장에서 공장을 늘리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지자체에서는 일자리를 더 늘리기 위해서 또 한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한 발짝씩 양보를 하자. 그래서 예컨대 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소위 이 H사의 어떤 그 초임 연봉에 비해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예, 되게 적당하지만 하지만 이제 뭐 의료나 어떤 뭐 주거나 이런 그 복지 혜택을 지역에서 어떤 사회적 기금이라는 형태로 해갖고 이제 보존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서로 이 지역과 기업과 또 이런 어떤 일자리나 그 직원이 근로자가 이렇게 삼위일체로 하나 이렇게 서로 윈윈하는 또 그런 일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자체가 이러한 뭐 복지라든지 뭐 세제 혜택 이런 걸 주는 거, 그리고 이 노동자들이 자기 임금을 삭감을 한 거 다 희생입니다. 희생을 이걸 고정하고 영구화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렵겠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연착륙을 할 수 있는가. 결국은 이것도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이제 합리성을 갖느냐에 따라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속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 나온 차량이 내연 기관차인데요. 2023년에는 전기차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또 들었는데 과연 전기차로 출시되면 자동차 업계에서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이후 상황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이미 이 전기차는 소형차에서부터 출발을 했잖아요. 배터리 용량의 한계로 주행거리 한계가 있다 보니까 도시명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양을 넣고 성능을 개선시키면서 여기에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그 엔트리카로서의 가속도를 붙였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전기차로까지 또 바뀐다 이러면은 더 많은 또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고 향후 앞으로 전기차의 성능이 더 차량이 커지면서 개선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 2023년도에 이 모델의 전기차 출시, 이게 경차의 미래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을 할 때 경차의 고속도로 할인 혜택은 없애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경차라는 차는 원래 도심에서 효율적으로 단거리를 주행을 하는, 그리고 도시의 비싼 면적이라고 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나온 모델입니다. 근데 이 차를 타고서 이게 고속도로 톨비가 할인된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저도 부산 출장 갈 때 경차 타고 간 적이 있거든요. 이건 용도가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기차가 나오면은 그것이 도시 운행에 적당한 정도의 작은 배터리를 가지고 출시될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전기차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4천만 원 이상입니다. 이러면은 누가 이 차를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앞으로 보조금이 사라진다면 정말 불가능할 겁니다. 그럴 때 자기 혼자만의 가격으로 시장을 만들 수 있는 전기차가 나온다. 이걸 해낼 수 있는 것은 경차 전기차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차량의 등장이 어떤 점을 시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근본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 차가 비록 제일 작은 사이즈인 경차이지만 이 차의 성공 이유는 제품은 제대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차를 타보면서 와, 이렇게만 만든다면 계급장 띄고도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렴하다 그래서 싸구려로 만들지는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제조업의 기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 네. 이 차량이 단순히 신선한 돌풍이자 이벤트성으로 그칠지 아니면 장기적인 생명력을 갖고 계속해서 팔릴지 너무 궁금한데 MZ세대를 넘어서서 전 세대를 공감시킬 수 있을 만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말로 좀 대체를 하고 싶은데 제가 캐스퍼 자동차 출입 기자로서 캐스퍼 차량에 대해서 너무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게 단지 2030 MZ세대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정말 뭐 그랜저 이상의 세단을 타고 다니시는 어르신부터 해가지고 전 세대 남녀노소가 다 얘기를 했다는 말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네. 다양한 이슈를 담고 있는 차량이었는데요. 그만큼 관심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경차 시장에서 어떤 입지로 자리 잡아 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두 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경차가 등장한 건 1991년의 일이었습니다. 90년대 호황기를 맞이했던 경차 시장이 2000년대 이후 주춤해지기 시작했는데요. SUV 형태로 탄생한 경차는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일으킬 수 있을까요? 과연 자동차 역사에 작지만 큰 기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흐름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BGN 라이프는 다음 시간에도 시장과 산업을 움직이는 신선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